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자, 정치적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짱하고 나타나서 미국 정치 소식을 전하는 미쿡 정치농장 459화. 오늘은 2025년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도 뉴저지의 양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11월 4일 화요일 날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뉴저지죠. 네. 우리 미쿡 정치농장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는 너구리 기자의 어제 선거 소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요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미쿡 정치농장의 너구리 기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4일에 있었던 미국 선거 결과를 좀 들여다볼 건데요. 이 선거를 통해서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어떻게 연방 정부의 막강한 힘에 맞서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한마디죠. 뉴욕의 새로운 시장이 된 조란 맘다니가 한 말인데요. 사실 이 한마디가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당선 소감이 아니고요. 연방 권력을 향한 정면 도전장이자 거대한 저항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신호판인 셈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2025년 11월의 미국은 정말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엄청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선거가 치러지기 바로 직전까지 미국 정부는 무려 36일 동안이나 멈춰 서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었죠. 왜 그랬냐고요? 바로 의료보험, 그러니까 그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아주 오래된 정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대통령의 권한, 그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으로 매긴 관세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 건데요. 말 그대로 대통령의 힘이 대체 어디까지냐, 이걸 따져 묻는 아주 역사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밖으로는 끝도 없는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딕 체니 부통령 시절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힘이 너무 커졌다는 논란이 있었죠. 또 이걸 막으려는 법원의 제동도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남미에서 벌이는 군사작전까지 계속 논란이 되면서 선거 직전의 미국은 그야말로 사방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운명의 선거일 밤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푸른 파도가 모든 걸 뒤덮는 민주당의 아주 역사적인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민주당이 버지니아와 뉴저지 이 두 개 주요 주의 주지사 자리를 가져왔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의 시장 자리까지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야말로 압승이었죠. 이번 승리는 그냥 의석 몇 개 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큰데요. 버지니아에서는 전직 CIA 요원 출신인 애비게일 스펜버거가 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됐고요. 뉴욕에서는 조란 맘다니가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되는 역사를 썼습니다. 여기에 또 해군 헬리콥터 조종사 출신인 마이키 셰릴까지 정말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들이 그 저력을 제대로 보여준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스토리는 바로 뉴욕의 조란 맘다니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인데 굉장히 과감하고 진보적인 공약들을 내걸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의 승리를 두고 이건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지금 상황에 등을 돌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명령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승리들이 단순히 와, 이겼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아주 큰 그림의 일부였거든요. 이걸 보면 딱 창과 방패의 대결 같지 않나요? 연방정부가 선거 지도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뜯어고치는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창을 꺼내들었어요.
그러자 캘리포니아는 곧바로 주민투표라는 방패로 맞받아친 거죠. 그리고 뉴욕에서는 연방정부의 공세로부터 우리 도시를 지키겠다면서 트럼프 프루핑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런 대응은 아직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선거구 재획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워싱턴의 권력 지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보 성향 의석이 무려 5개나 새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아까 말한 이 트럼프 프루핑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이게 새로운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연방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우리 도시는 흔들리지 않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리 방어막을 쳐두는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가 환경 규제를 확 풀어버려도 도시 차원에서는 더 강력한 기준을 유지한다거나 이민자 보호 정책을 더 강화하는 식으로요. 자, 그럼 이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선거에서의 승리, 선거구 재획정 싸움, 그리고 트럼프 프루핑. 이 모든 움직임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커져버린 연방 권력을 향한 강력한 견제죠. 이 도표를 보시면 그 전략이 한눈에 보이죠. 첫째, 주와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정치적인 힘을 키우고요. 둘째, 선거구 재획정처럼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판을 유리하게 만들고, 셋째, 진보적인 정책들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연방 권력을 견제하는 거대한 힘이 되는 거죠. 어떤 분석가가 쓴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지방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항은 거대한 요새를 향해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와 같다는 겁니다. 당장 파도가 요새를 무너뜨릴 순 없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치다 보면 그 기반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미국 정치의 미래에 정말 큰 질문 하나를 던진 셈입니다. 주와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거세게 밀려오는 저항의 파도가 과연 연방이라는 저 견고한 요새를 재편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권력 투쟁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치농장의 너구리 기자였습니다. 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진 거는 정부 폐쇄,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이 투표용지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가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졌지 자기가 만약에 출마했으면 사실 다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출구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반대예요. 트럼프 때문에 그럼요. 자기가 민주당 찍었다고 한 사람이 50%가 다 넘더라고요. 이 지역 저 지역 다. 그리고 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너구리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냥 푸른 물결입니다. 블루 웨이브예요. 그냥 민주당 압승 뭐 이렇게 말하기에도 부족한 압도적인 압승이었어요. 그냥 압도적인 압승. 하다못해 저기 샬롯이 있거든요. 저희 샬롯,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도 뭐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선거가 있었거든요. 다 민주당이 이겼어요. 이 샬롯조차도. 샬롯이 원래 이렇게 민주당 압승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어제 선거는 샬롯까지도 민주당 압승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경제 문제예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저도 이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슨 메디케이드니 막 소셜 베니핏이니 뭐 스냅 옛날 말로 푸스템 이런 것들 다 네. 자르고 뭐 사람들 해고시키고 이러니까 부자들은 엄청나게 돈을 더 번다고 하는데 GDP도 올라가고 우리 진짜 서민 생활 경제는 많이 힘들어요. 이건 뭐 저 개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요. 사람들 돈 못 써요. 보통 사람들이 지금. 맞아요. 예. 게다가 렌트비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소매점에서 쓸 돈이 없는 거죠. 어제 뭐 만다니 뉴욕 새 시장의 정책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렌트비 같은 거 못 올리게 하고 네, 좀 동결하고. 거주비 같은 거 좀 줄이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막 그런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네. 그래도 우리 양이님이 뉴욕 뉴저지 쪽에 사시니까 한번 말씀 부탁합니다.
네, 일단 저는 요번 그 선거 전에요. 그 전에 보통 그 집으로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라고 메일이 날아오잖아요. 뭐 그거는 당연히 받는 건데 전화를 여러 차례를 받았어요. 특히 아마 제가 그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서 민주당 지지한다라는 그 표시를 해서 그런지 계속 여러 번 전화를 와서 언제 몇 시에 투표를 하러 갈 거냐? 확실하게, 유권자 등록할 네, 때 네, 인디펜던트냐, 리퍼블리칸이냐, 데모크래틱이냐 그거 표시하잖아요. 네, 거기에 데모크래틱으로 그쵸. 표시하셨어요? 네, 제가 그걸 일부러 아, 표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전화가 오면서 확실하게 할 거냐? 그 당일날 아침까지도 전화가 와서, 아, 나 할 거다. 그러고 나니까 했냐라고 또 확인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음,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번에 했다는 거예요. 음, 그전에는 마찬가지로 제가 그 표시를 했어도 또 이렇게까지 전화를 많이 받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민주당이 뭔가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자 주지사가 지금 뉴저지에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버지니아 버지니아에서도, 예, 같은 경우는 뭐 스탠버그, 엄청난 예, 예, 투표 차이로 됐고, 뉴욕 같은 경우도 뭐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란 맘다니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서 처음부터 민주당에서 원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대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로 됐고, 그래서 쿠오모 전 주지사가 인디펜던트로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표가 충분히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서 뭔가를 좀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우리 전에 한번 우리가 다뤘던 건데,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50호, 프랍스 50, 그게 승인이 됐던 거,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텍사스에서 그 게리 만더링 저기 선거구를 공화당이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항해서 캘리포니아도 그거를 선거구 재확정하는 거를 발의했고, 그게 요번에 선거로 승인이 된 거죠. 저 네. 개인적으로는 이 선거구 조정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선거구는 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이 레프리젠티티브 의원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어느 한 지역을 대표하는 거를 뽑는데 그 지역에 인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선거구를 조정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진짜 선거구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기 당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선거구 내에 인구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건지 구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방 어, 대법원에서 이거를 불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은 하긴 하되 이제 공화당이 먼저 시작을 했고 민주당도 아마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선거구 조정을 무조건 자기 당에 유리하게끔 그 주지사와 다수당이 이렇게 막 뱀 꼬리처럼 이상한 형태로까지 만드는 것을 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텍사스 주지사한테도 야, 너희가 선거구만 잘 그으면은 공화당 의원을 5명 더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하겠다. 그 대신 우리는 너처럼 주지사가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우리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 60%가 훨씬 넘는 투표율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더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정치적 승리예요. 이번에 리더십이 엄청나게 돋보였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선거구 조정을 이렇게 양쪽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주고받고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다 좀 양심적으로 선거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정되고 지금까지 쭉 그래 왔었는데 이제 대놓고 무조건 선거구는 내 당에 유리하게끔 그어야 된다는 게 이제 고착화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얘기는 어디서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저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약간 네. 아쉬움과 함께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뉴욕 시장 조란 맘다니 저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이번에 투표 나온다는 얘기 들으면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되게 백그라운드가 아주 되게 유니크해요. 인도계로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옮겨갔고 7살에 미국에 왔다고 해요. 그 집이 그래도 형편이 저기 여유로워서 사립 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브랑스 과학고라고 뉴욕에 영재들이 가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1인가 33인가 그렇죠? 네. 100년 안으로는 가장 최연소라고 하고 결혼했는데 그 올 초에 결혼을 했다고 하고 와이프가 시리아계 출신으로 20대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고요. 이런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게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이 됐고, 어, 생각보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고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겁 없이 이런 트럼프 정부를 대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런 정치 행보를 하는 거에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예, 어제 맘다니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 순간 감사 연설에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The sun may have set over our city this evening. 이게 유진 뎁스가 한 말이거든요. 바로 유진 뎁스가 1800년대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 정치인이죠. 이게 네. 조란 맘다니가 바로 이 유진 뎁스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는 것을 첫 소감으로 낸 걸 보고 조금 아까 뭐 우리 양희님이 겁 없이 그랬잖아요. 근데 겁 없는 게 네, 아니라 대담하게 예. 그쵸. 나는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다. 아무리 트럼프가 나보고 커뮤니스트라고 하지만 아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좋은 거예요. 좀 부자들의 돈을 좀 걷어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나눠주자. 아주 단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약간 정책을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 걷어서 나눠주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살 수 있게 해주자. 그거죠. 좋아요. 제가 뭐 약간 설명이 좀 왜냐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그게 뭐 법이 불공평하게 됐든 누군가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탈취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법을 바꿔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더 잘 살게 기본적인 삶을 높이자는 그런 주의인 예, 거죠. 그러니까 이 맘다니의 이런 민주적 사회주의적 정책들, 데모크래틱 네. 소셜리스트 팔러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지켜보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약간 비아냥거리죠. 네가 그렇죠. 이런저런 뭐 버스니 뭐 무료 버스니 뭐 여러 가지 뭐단 주택 정책 세우지만 너 철없는 애가 지금 괜히 떠든 거나 마찬가지다. 너 한번 해봐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느냐? 그 제대로 안 될 걸 하고 지금 냉소를 띄우며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맘다니의 패기 그다음에 그를 위한 뭐 몇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이 서민 노동자 이런 그다음에 이민자 출신 우리 시민들은 훨씬 살기가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맘다니가 무슬림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뉴욕은
유태인의 인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나 그 부를 갖고 있는 유태인들의 파워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데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그 서민들이 동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네 목소리를 내고 싶고 자기네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해서 이렇게 이런 올바른 생각을 갖고 우리가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사람의 정책이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지켜보고 싶어요. 예, 뉴욕, 뉴저지 우리 유권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노 킹스데이 프로테스트 그때부터 우리 서민들의 진정한 뜻이 무언지 너무나 힘들게 살고 고통 속에 있고 그다음에 혐오 속에서 있던 이 유권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뭔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희망이죠, 뭐. 이게 희망입니다. 자, 양희님을 비롯한 우리 뉴저지, 뉴욕,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미쿡 정치농장 459화 기쁜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 고맙습니다. 하셨어요.